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대처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일대기는 대통령의 휴가 일대기네요. 예, 박대기 기자는 휴가를 네, 아직 못 갔습니다. 예, 오늘 패션은 휴가 패션. 네, 하와이 패션. 옷이라도 좀 휴가를 갔다 오려고 좀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제주도나 저도 패션. 뭐 이렇게. 김준일 기자는 제가 에디터는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아, 예. 몽골 멋지게 사진 잘 나오더구만요. 그게. 제가 원래 사진이 좀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몽골 아니 저 뭐 대통령 휴가 얘기하는데 감히 제 휴가를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슬쩍. 그 몽골에 가서 그 끝도 없이 펼쳐진 지평선에 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인간은 미미한 존재구나. 늘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밤에 360도로 이렇게 별이 보이더라고요. 지평선이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아레아 한글, 이제 한글을 그 세종대왕이 창제할 때 하늘은 둥글다. 그리고 땅은 평평하다. 사람은 서 있다. 그래서 그렇죠. 점 찍고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모음을. 왜 하늘이 둥근지를 알겠더라고요. 이야. 정말 둥굽니다. 하늘은. 이런 언어학적 분석까지. 훌륭합니다. 예. 저도를 일단 6박 7일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떠났고, 휴가를 떠났고, 저도하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백사장에 새긴 저도의 추억이 있겠죠? 그 집권 1년차 때 첫 여름 휴가에서 이제 저도를 방문해서 백사장의 그 나뭇가지로 저도의 추억이라고 이제 글을 써가지고 그때 화제가 됐었었는데요. 네. 저도의 추억이 있으세요, 박대기 기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0년대 그 저도를 아버지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휴가지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아마 추억이 있을 텐데 저도 이제 1980년대에 저희 이제 고향이 원래 거제도라 가지고 부산에서 거제도 가면 항상 저도가 옆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앞을 아마 수백 번은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보고 어르신들이 저 섬이 바로 대통령 별장이다 이런 말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고향이 거제도. 네, 그리고 지금도 섬소년이네. 네, 지금도 거제도에서 그 유람선을 타면은 지금 아마 대통령 휴가기에는 막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기간에는 저도를 방문해서 일반인들도 관광을 할 수 있거든요.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봤는데 이거 보니까 좀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배 티켓 가격은 21,000원이고요. 티켓 가격까지. 이게 지금 저도가 언제부터 대통령 휴양지였죠? 1972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공식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그때는 섬 전체를 다 입도가 불가능하게 일반인은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그때 청해대라고 불렀어요. 청해대. 바다의 청와대다. 그래서 청해대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렸을 적에 같이 데려가서 이렇게 휴가를 보냈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이런 대통령들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재지정이 됐어요. 사실은 한번 해제가 됐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일반인한테 문재인 정부 때는 개방을 하고 일부 별장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청남대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생기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청남대로 갔고 그것도 청남대도 공개가 됐잖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청남대 자체는 김영삼 정부 이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대청호 근처에서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남대 쪽을 많이 이용해서 1990년대에는 청남대 구상이다. 이렇게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휴가철 구상을 하는 그런 장소였고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코너가 역사를 다루는 코너다 보니까 역사를 설명드리자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처음으로 교전을 했고 당연히 첫 승전을 올린 것이 바로 옥포해전인데요. 그렇죠, 옥포해전. 옥포해전의 그 현장인 옥포가 바로 이 저도 근처에 있습니다. 거제도 옥포. 그러네. 왜 저도가 그렇게 이 옥포해전에 등장하냐면은 그만큼 이제 부산이나 거제도 그리고 일본 쪽하고 제일 일선에 있는 섬이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섬이었습니다. 옥포해전에 등장을 하고요. 나중에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진해 해군 기지를 세웁니다. 그럴 때 이제 해군 탄약창을 여기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벙커 같은 게 만들어졌고요.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는 해군이 관리하던 시설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 휴양지로 쓰였고 그걸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계속 썼고요. 지금은 그 거가대교라고 거가대교? 예, 거대한 다리와 그다음 해저 터널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났죠? 아니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가 거가대교에 다 있는데 다리에서 바로 직접 내려갈 수는 없지만 아마 비밀 통로 같은 건 있을 것 같아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거가대교 타고 가보시면은 그 아래쪽으로 이제 저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우진 님이 네. 야, 박대 기자님 동갑에다 동양이래요. 예, 거제도 출신인가 봐. 예. 저도 유람선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유람선 저도까지 유람선을 운영하신 이분 이우진 님 기억하셨다가 이우진 님 유람선을 꼭 다시 근데 대통령이 뭐 휴가를 가면 뭐 휴가 구상 뭐 이런 이야기 꼭 하잖아요. 그건 언론이 만든 거야 아니면 진짜로 휴가를 가가지고 뭐 어떤 구상을 진짜로 하는 걸까요? 아니 뭐 아까 전에 청남대 구상 얘기를 했는데 가장 유명한 게 금융실명제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청남대에서 휴가를 보내고 직후에 금융실명제를 발표를 했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거는 미리 예고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검은 돈들이 다 빠져나갈 구멍을 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굉장히 보안을 지켰고 그래서 실제 뭐 청남대에서 했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구상을 했겠지만은 어쨌든 휴가를 갔다 오자마자 기습적으로 와서 이후에 이제 청남대 구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김영삼 대통령이 업적이에요. 금융실명제는 정말 잘했어. 그렇죠. 이제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범죄 처벌이 되게 쉬워졌고요. 뭐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던 하나의 해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커다란 변화를 만든 정책이었죠. 휴가를 갔다 와서 뭐 정치가 좀 변한다거나 전국이 변한다거나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휴가를 못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못 가고 사저에서 이제 그러니까 개인 집에서 그때는 이제 사저였죠. 그 서초동에서 자택에서 머물렀는데 그때 펠로시 하원 의장 왔는데 연극 보러 가서 뭐 맞다. 하원 의장 홀대했네 아니네 뭐 이런 이제 뭐 이 논란들도 좀 이후에 있었죠. IRA 법안 처리가 돼버리고 뭐 이랬던 상황이었죠. 현대차 뭐 기아차 손해를 보내 그때 막을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여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구나. 뭐 인사도 보통 이제 그 휴가를 갔다 와서 인사를 내는 경우도 꽤 있어요. 휴가를 갔다 와서.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굉장히 지지율이 낮고 어려울 때인데 인사를 뭐 몇몇 수석들 그때 홍보수석을 교체를 했고요. 또 국정기획수석을 새로 이제 신설해서 이제 임명을 하는 그런 인사 교체를 했고 이번에도 그래서 아마 그 갔다 온 다음에 인사설이 좀 있습니다. 몇몇 부처에 대해 가지고 아마 이제 사실은 이제 소폭 개각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인사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문체부, 산자부 뭐 이런 데가 뭐 교체되지 않겠느냐라는 언론 그 전부터 보도가 나왔던 것들. 휴가 갔다 와서 휴가를 갈 때 대통령이 무슨 책을 읽었느냐, 무슨 뭐 이렇게 관련해서 무슨 쑥 보도 자료도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대통령의 생각, 철학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고 뭐 이랬던 적도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일단 그 책을 좀 집중적으로 읽었던 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사진 보면은 우통 벗고 막 이렇게 막 놀고 막 이런 게 좀 가족적인 모습을 많이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책으로 메시지를 낸 게 아무래도 김대중 노무현 뭐 요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리스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읽는 책 리스트 뭐 이를테면은 뭐 파인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 뭐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주 5일 트렌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뭐 이런 리스트들을 공개를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넛지라는 이렇게 경영학 경영학 책, 뭐 경영 심리학 뭐 이런 책 뭐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그랬죠.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전 2010년 한국 경제. 이분은 경제 많이 알아서 경제책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렇죠. 옥중에서도 계속 경제 중소기업 뭐 이런 것만 팠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그 문물을 다 갖춘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박정희 그럼요. 이 뭐 우통 벗고 뭐 운동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수첩을 보여주면서 했던 토론이 토론이 아니고 대담이 있었는데 그 수첩을 보니까 써놓은 수첩을 보니까 지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문에도 아주 뛰어났던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니 뭐 수첩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모가. 어쨌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거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나라를 발전시킨 그런 거는 뭐 어떤 깊이 경제에 대한 깊이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그 굉장히 좀 문에 뛰어났던 사람이 맞습니다. 외국 대통령들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나요? 잘 보내죠. 길게. 길게 막 한 달간 갔다 오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8년 동안 530일을 휴가를 갔다라고 그래요. 아들 부시를 말합니다. 예, 아들이 말하는. 그렇죠.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그래서 목장으로 막 한 달씩 가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휴가 많이 간다. 뭐 원래 이렇게 논란이 공부 좀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예일대도 뭐 어떻게 이상하게 가고 뭐 이랬던. 원래 이제 미국 아이비리그는 이제 레거시 전형을 많이 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랬던 분이죠. 일단 뭐 휴가 많이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여론이 나쁘지 않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휴가를 갔다가 이 태풍 카트리나 피해를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가지고 크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부시 대통령 기억나네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갔다 와서 또 뭘 구상을 할까요? 뭘 내놓을까요? 저는 뭐 뭘 내놓을지는 모르겠으나 좀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정부의 문제도 있고 야당에도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너무 짙게 있으니까 너무 갈라져 있고 근데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뭐 종북 주사파가 얘기가 뜬금없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좀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통합의 메시지는 사실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하시면 이권 카르텔은 이제 평소에 좀 얘기 말씀하시고 휴가 갔다 와서는 조금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좀 약간 그 국정 의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전히 경제 상황을 좀 둘러보자면은 뭐 물가 상승률 자체는 떨어졌지만 기저효과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고물가가 많은 상황이고 힘들어요. 특히 이번 여름에는 이제 수해 피해가 많아가지고 신선식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무더위 때문에 기후 변화가 정말 찾아왔구나 실감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후 변화 현상이라든지 물가에 대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들 같은 것들을 좀 내놨으면 좋겠고요. 또 경제 성장률도 최근에 이제 그 국내외 기관들이 하향을 계속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신산업이나 이제 챗 GPT, AI 같은 산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수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정파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아우를 수 있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뭔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초점이 좀 민생 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많이 좀 보살피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책을 읽는다면서 난세일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이게 이재명 대표도 휴가 갔죠. ILO 이상원 국장이 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조금 이런 거 읽지 마시고 2차 전지 뭐 배터리 이런 책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넛지 이런 거 읽으시면 그러니까. 넛지 이미 설명됐지만 이미 다른 분이 읽었지만 넛지 좋은 책입니다. 재밌죠. 좋은 책입니다. 심리학 책도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전과 출근길 흐름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